추경호 국민의힘 1년 전 원내대표 지금은 추경호 의원의 운명이 오늘 새벽에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은 물론 이러니와 우리나라 전국에 아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그 뉴스가 드디어 나왔고 서울중앙지법의 이정재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내리면서 기각 사유가 아주 명쾌합니다. 혐의와 법리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한다. 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 저 이제 기독교인 정말 네. 그 기도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예. 이게 역사를 이끌어가는 어떤 거대한 섭리가 있구나라는 네. 것을 저는 이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고 예. 어쩌면 12월 3일 딱 그날 예. 또 이제 내란몰이가 절정에 달해서 저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영장 발부되는 것을 이제 그 절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그걸 짜도 이렇게는 못 짜잖아요. 네. 일부러 연출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검사가 영장을 그날 그때 청구하고 그게 국회에서 그날 표결하고 딱 그때 심사가 걸리고 그날 새벽에 나오게 됐을까? 네. 아 정말 이게 어떤 거대한 역사를 운행하는 그런 그 섭리가 느껴지면서 야, 이게 결국은 정의는 이기고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곡절이 있더라도 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 당 의원이라서 그냥 무조건 편드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 그 타임테이블 그 상황 네.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8분 뒤에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변경을 하고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은 전 아무도 못 봤어요. 네. 특검의 논리도 없고 뭐 야당 그 여당 패널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건 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 국회 그 12시 이후의 상황들도 의원식 의장하고 통화한 뒤에 갑자기 30분 당기고 결국은 그거보다 더 10분 당겨서 본회의가 열리는데 네. 그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혼란을 느끼거나 또는 이거를 지금 표결을 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나라는 망설임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마음속이니까 네. 그게 실제로 어떤 행위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려거나 그런 행동은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았는데 네.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춰가지고 사람을 1년 동안 괴롭힌 거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얼마나 큰 심적인 고통을 느꼈겠습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 같은 그야말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복이었다는 사람조차도 계엄이 발표된 순간 자기는 슬리퍼 신고 있다가 너무 황당하고 당황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딱 그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도를 드렸는데 역사의 섭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긴 총장님 그런데 저는 첫 번째 눈에 띄었던 그 기획 사유 중에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대목이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혐의와 법리의 다툼이라는 말도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예. 사실 박성재 장관의 구속영장도 2번이나 기각이 됐고 그랬죠. 국무회의에 참여한 사람의 영장도 기각되는 마당에 네. 이 그 바깥에서 어찌 보면 이런 계엄에 대해서 아주 과하게 말하면 간접적으로 가담했고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입법부 위원회 어떤 가담 소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특검이 너무 지금 성과주의에 특검이 끝나는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 조급한 마음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 하나의 장면으로 좀 보여지고요. 국회 당사 이렇게 의총 소집을 번복했다는 게 주요한 혐의로 지금 특검은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중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와 통화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계엄 해제 표결에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 아니냐는 지금 혐의를 더 씌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맞아 떨어지려면 국회에서 당사로 번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통화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당사에서 국회로 번복하는 과정 그 중간에 통화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추경호 대표의 그 주장이 훨씬 더 합리성을 더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정확하게 즉흥적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거기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그 계엄 선포를 보고 막 대응했었던 그 입법부 내지는 국무위원들, 공무원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실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집권 여당이니까 당신들도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건 아니냐라고 지금 기소하고 있는 건데 네. 이런 것도 좀 경계해야 되겠다 이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만약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 정당 프레임이 가동이 되고 유연정당 해산 심판 얘기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예측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또 한편으로는 걱정했던 게 예. 마침 또 12.3 오늘 당일날 1년이 되는 날 이제 기각 발부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네. 재판부가 혹시 이런 여론 같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얄짤없었다. 재판부는 그런 것 없이 정치적 의미 같은 거 부여하지 않고 기각될 것은 뻔하다. 그렇게 정확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문 용어를 툭툭 던지시면 어떡합니까? 네, 저희 업계 용어인데요. 예, 네. 사법부는 얄짤없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본질적인 질문을 한 발짝만 더 들어가서 네, 네. 호 대변인께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정당 민주주의인데 어느 사안이 됐건 그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대표가 자기 당원들 혹은 뭐 같은 정당원들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을 정당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표결을 만류하면 그게 위법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이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재판에서 이제 무죄일 가능성이 거의 뭐 99%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투어질 텐데 예. 근데 그 앞 단계도 사실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방해를 했다는 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다음 단계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예. 방해를 했어야 이제 그 방해한 게 그럼 위법이냐 그걸 따질 텐데 네. 방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게 된다. 네, 그렇게 순서가? 되긴 하겠지만 이제 예. 그거와 관계없이 예. 이 논점을 얘기하자면 예. 저도 이제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네. 그러면 그날 뭐 표결을 안 했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하지 말라고 이제 뭐 만류했거나 네. 그것을 그 법적으로 그걸 재단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은 좀 그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투표함을 들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다든지 또는 기표소 앞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했다든지 네, 네. 이제 이러면 국회법에 의해서 예. 투표 방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핵심은 그러면 그 당시에 예. 이 비상계엄이 위법한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제 그게 제일 이제 핵심일 것 같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아마 이제 포고령이 발표됐을 때이고 네. 포고령 자체는 저는 위헌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보고서 또는 뭐 그것을 보고 이것은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인 건 아니지만 네. 비상계엄의 요건이나 또는 포고령의 내용은 이건 위헌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네. 그 부분이 아마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진짜 방해를 만약에 했다면 네. 그것은 좀 그 논쟁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비상계엄 자체에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까 해주신 그 부분 이제 방해를 했느냐 여부에서부터 이미 그것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일단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서령 표결을 만류했을 때 그것이 법 위반인가 여부는 그 다음 따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딱 가르마를 타주니까 이해가 빨리 돼요.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거기까지. 예. 이거는 100% 저는 무죄라고 보고요. 네. 기소 자체가 무리한 거고 영장 청구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사법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네. 사법부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어야지 그래도 이런 결과 나오는 건데 그거 자체를 지금 무력화하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기반 자체를 흔들어 버리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총장자 붙는 자리는 세 자리밖에 없습니다. 대학교 총장,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정당의 사무총장입니다. 이 총장님. 기가 막히네요. 주옥 같은 말씀. 이 총장님. 그런데 제가 가정법을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가정법. 네. 계엄 해제, 그러니까 1년 전 12월 4일 새벽에 국회에서 이제 표결을 했는데 네. 190명 재석 의원 190명이 찬성을 했어요. 네. 근데 만약 그중에 어떤 의원 한 명이 나는 계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라고 해서 계엄 해제에 반대표를 던졌다면 그 사람은 계엄 내란에 계엄 아니고 내란의 공범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다. 확실히 아니죠. 예.
어쨌든 뭐 계엄에 대해서 각자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딱 꽉 막힌 정치를 풀어가는 그 해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찬성표를 던지건 반대표를 던지건 또 기권을 하건 네. 그거는 본인들의 자유의사이고 네.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국회의원들의 표결 또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을 어떤 사법부로서 재단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면책특권이 좀 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영국의 아마 명예혁명으로부터 비롯되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입법부가 이 왕과 의회의 어떤 권력 구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네. 권리장전이라는 걸 마련했고 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구조가 예. 이 면책특권을 정해놓은 그 조항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기서 비롯된 것이 우리나라 이제 이 면책특권이거든요.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입법부의 투표 그리고 발언 이런 것들은 절대 사법부의 기준으로 재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네. 전 세계의 어떤 일관된 기준이자 우리나라의 면책특권인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라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결과로 투표를 했다고 그것을 이제 사법부의 어떤 이런 기준으로 삼는다거나 네.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거는 그거야말로 독재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표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다면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기권할 것이냐 이런 입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 총장님은 불의한 자들과 격투를 하셨습니까? 얼굴에 상처가 있으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네. 그 열심히 샤워를 하다가 샤워가 살짝 샤워기가 살짝 이게 좀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네. 저 이게 모르고 되게 이렇게 얼굴 쪽으로 하다가 네. 슥 네. 비어가지고 마데카솔 이런 거 발생. 예, 그래서 마데카솔 정확합니다. 마데카솔 받았습니다. 새살이 솔솔. 저는 또 뭐 골목에서 7대1로 싸우신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